자, 2차 민생지원 쿠폰 신청하라고 최근에 알림 문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. 하지만 내가 소득 기준이 넘었다고 해서 정작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근데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댓글로 의견 한번 남겨주시죠. 자, 우리나라 국민 90%한테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2차 민생지원 쿠폰, 아마 많은 분들 알림 받아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카드사 앱 통해가지고 신청하려고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. 일단 2차 민생지원 쿠폰, 이거 요건이 어떻게 되죠? 세부적으로는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. 재산 요건, 소득 요건, 건강보험료, 이 3가지 기준입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이 재산 요건인데,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부자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서민들은 못 받는다, 이게 판단 기준이 이게 맞냐 많이 의아해하시는 부분입니다. 이 재산 기준을 보면 먼저 우리나라 보유세 중에 재산세 계산할 때 과세 표준 12억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기준 시가 12억이면 민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12억 원은 어떻게 산정이 돼요? 내 아파트 공시가액의 100% 기준이 아니라 60%의 공정시장가율을 곱한 금액이니까 역산하면 어떻습니까? 실제 우리 아파트, 내 아파트의 공시가액은 기준 시가로 봤을 때도 20억 이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, 보통 시세의 70%가 공시가액으로 형성이 된다고 봤을 때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29억 원의 시세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는 의미입니다. 만약에 내가 거기다가 이 재산세 계산을 할 때 1주택자라면 어떻습니까? 좀 더 혜택이 있죠. 공정시장가율이 60%가 곱해지는 게 아니라 이 최소 45%를 곱하기 때문에 이 1주택자 혜택까지 고려하게 되면 시세 기준으로는 최소 38억 원이 넘지 않는 아파트라고 했을 때 민생지원금 2차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. 자, 2025년 4월 달에 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KB부동산 기준으로 얼마입니까? 13억 3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더라도 2차 민생 쿠폰은 거의 다 받을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. 그렇지만 건강보험료나 이 소득 요건으로 보면 이 민생지원금을 받기 위한 허들이 너무 높아집니다. 일단 금융소득은 어떻습니까? 지금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14%가 적용이 되는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지원금을 못 받고요. 이 건강보험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월 납입보험료가 51만 원이 넘는 가구는 역시 이번 지원금 자격에서 탈락합니다. 다시 말해서 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봉으로 1억 7,300만 원이 넘으면 이번 민생지원금 못 받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재산 요건하고 소득 요건 이 격차가 너무 큰 게 아니냐.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이미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소외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준인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. 사실 민생 쿠폰 10만 원 이거 안 받아도 이 정상적으로 생업이 있고 소득활동을 하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.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, 특히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재산은 없지만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 젊은 층에서 지금 사회가 뭔가 잘못 돌아간다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.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서 흑수저, 고소득 이렇게 키워드를 넣고 검색만 해봐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글들이 뭡니까? 이 월세 사는 월 1,000만 원 버는 전무지 흑수저 vs 소득이 없고 백수지만 서울에 아파트 물려받는 금수저, 이 중에 어떤 인생이 과연 더 나은 인생인지 물어보는 이런 비교 글들 정말 많고요. 아니면 진지하게 우리 부부가 이 흑수저지만 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맞벌이 고소득이거나 아니면 전문직 부부인데 앞으로 부동산 투자 이거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글들 역시 정말 많습니다. 그 외에도 20대 전문직 흑수저라면 이 보수 정권을 응원해야 되는지 진보 정권을 응원해야 되는지, 어떤 노선을 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나 본인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지 이런 자조 섞인 글들, 갈라치기 하는 글들 또 정말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자, 당장 주택 청약만 봐도 어떻습니까?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웬만한 저소득이 아니고서는 이 청약 당첨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공급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. 이 대표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, 이거 지난 정부에서 분명히 연소득 1억 이하까지 좀 더 소득 요건을 확대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안 바뀌었습니다. 여전히 부부 합산 소득 7,500만 원이 넘으면 이 전세대출 못 받습니다.
또 신생아 특례 대출료 올해부터 2억 5천만 원으로 소득 수준 늘려주기로 했는데 역시 안 됐습니다. 그러면서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는 이 정책 대출 이 캐파를 25% 정도 줄인다고 해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출 가능 금액 최소 2억 5천만 원을 5천만 원 삭감을 해서 2억 원으로 했고, 버팀목 대출도 역시 최소 가능 대출 이 3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오히려 대출 한도를 줄였습니다. 그러니까 결혼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돼버리면 피해가 보니까 실제로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 젊은 층이 많은 이유기도 합니다. 한 통계 자료를 보면 지금 개포주공 5단지 아파트가 10년 전보다 300% 가까이 가액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전체 평균 매매 금액은 무려 250%가 올랐습니다. 이 같은 기간 동안 소위 대기업에 다니는 평균 임금은 157% 오르는데 그쳤습니다. 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임금 인상만으로는 기존의 재산 가치를 따라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세상이 이미 도래해버린 거예요. 그리고 2025년 9월 15일부터 2025년 9월 22일까지 한 기관에서 발표한 상위 20% 아파트의 매매 가액 지수입니다. 성남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한 주 동안 얼마나 올랐어요? 매매 가액 지수가 0.63%가 증가되었습니다. 자, 이게 어떤 걸 의미하죠? 만약에 내 아파트가 10억짜리면 한 주가 지날 때마다 630만 원씩 매매 금액이 오른다는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전문직이고 뭐고 간에 소득 수준만 가지고는 소위 국가적인 혜택을 내가 좀 덜 받아도 되는,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약자에게 배려를 해야만 하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단언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벤트들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생각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게 되는 건 최소한 이게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다 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. 그래서 민생지원금 10만원,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내가 10만원을 받고 안 받고의 결과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분들께서 물음표를 던지시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소득만으로는 절대 자산 가치를 앞으로 점점 따라갈 수 없는 구조, 거기다가 정책적인 역차별까지 더해지니까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게 바보 같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. 아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문직 달고 회사에서 밤낮 없이 몸 갈아 넣어가지고 일해가지고 근로소득 벌어봐야 결국에 국가는 세금만 내라고 하고 나한테 혜택은 하나도 없는구나. 이 차라리 부모 잘 만나가지고 집안집 물려받는 게 더 낫다. 그러니까 앞으로 각자 도생하자. 이런 냉소와 좌절감이 퍼지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벤트가 좀 있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쓸쓸하기도 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이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나는 어떤 기준 때문에 이 지원을 못 받았는지, 혹은 반대로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받긴 했으나 그래도 기준이 좀 많이 불합리하다라고 느낀 경험이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앞으로는 이 세금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주제들도 간간히 다루면서 현실적으로 제가 느끼는 바, 또 젊은 층 입장으로서 느끼는 바들 좀 전달드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는 영상도 간간히 나누고 고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